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두 번 언급한 것 뿐이고요. 비슷하게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웹 개발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한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2차원 배열도 필요 없고요. 뭐 배열 카피, 뭐 뒤에 보시면 배열 카피 하는 것도 있고요. 얇은 복사, 깊은 복사, 뭐 용어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면 더 좋긴 해요. 영상은 사실은 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도만 한번 저희도 한번 따라만 해보고 혹시라도 지금 이후에 하는 것들은 선택사항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배열의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항들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 쓰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 언제 써요? 시험이나 평가나 또는 자바가 아닌 다른 용도에서는 써볼 수 있긴 한데 테스트 용도로 쓰거나 테스트하거나. 근데 테스트는 저희도 항상 거치니까 그럴 때는 알아야 되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어레이 테스트 3번이라고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런 배열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특징을 살펴보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선택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두 번째 할 때도 제가 추가로 언급했던 게 뭐냐면 배열 변수를 선언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컴마 연산자로 했었을 때 특징들도 같이 일단 다루긴 했었어요.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언하진 않을 거지만 문법적인 요소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사실은 실무적인 입장보다는 시험적인 입장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선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약간 테스트 할 때는 사용해 볼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요. 배열 변수 제가 더블형도 써보고 인트형도 써봤으니까 문자열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문자열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문자열도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이요. 다루지 않은 거니까 해볼 거고요. 위에도 문자 배열 변수가 매개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특징 보시면은 제가 아까 다 가능하긴 한데 이왕이면 왼쪽에 붙여둔 걸 권장드립니다 라고 한 거 보니까 그죠? 자, strs라고 문자열들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표기한 것 뿐이고요. 이게 이렇게 배열 변수를 먼저 선언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거는 특징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아니고 문자열이라는 클래스형 배열이다. 그죠? 클래스잖아요. S가 대문자니까 문자열을 처리하게 한 클래스입니다. 맞죠? 그 다음 문자열 제가 3개만 넣어볼게요. 뭐 많이 해도 되긴 하는데 3개만 넣어볼게요.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new 키워드와 함께 데이터 타입 선언해 주시고 스트링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몇 개 개수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에다가 뭐 일단 얘도 그거는 찍어봐야 되겠다, 그죠?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볼까봐요, 그죠? 첫 번째 데이터는 뭐예요? strs의 첫 번째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0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문자열을 저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 얘는 클래스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저장됐을까요? 응? 자, 여기 있는 거는 클래스 타입인데요. 클래스 타입, 그러니까 기본형 데이터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론 클래스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불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 다뤄봤을 때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래스 타입 또는 참조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열할 때 참조형 변수 살펴봤잖아요. 그죠? 참조형 변수의 디폴트 값은 뭐라고요? 그럼 클래스 변수는 다 참조형 변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어딘가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죠? 힙이라는 메모리를 참조해서 힙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변수들이 참조형 변수들입니다. 아까 내가 그림으로 그려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배열도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문자열도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힙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힙만 참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에어리어가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어요? 메서드 에어리어에 있는 스태틱 메모리나 이런 데도 우리가 스택에서 참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유 메모리 영역이니까 공유 메모리 공간이나 또는 어디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조형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참조형 변수들의 특징이 있는데 참조형 변수 초기값, 그러니까 디폴트 값, 디폴트 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밸류는 찍어보면 알겠지만 누가 언급했죠? 널입니다. 뭐라고요? 널 데이터입니다. 널은 여기서요 널 데이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뭐라고요? 참조하지 않아요 라고 보시면 될까요? 않아요 라고 참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로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숫자 0에 대응하는 숫자라고 보셔도 되긴 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특징이 지니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널이라는 거는 0이라는 숫자로 변환이 가능한 요소이긴 한데 그런 것들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죠? 디폴트 값은 0에 제공하고 있는데 참조형의 디폴트는 널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얘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널입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클래스형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참조형 변수라고 보실 수 있다고 해서 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데이터를 출력할 건 아니고요. 아까 인트형 변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인트형 변수는 이렇게 쓰지만 인트형 배열 공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인트형 배열 공간 ARR이요. 제가 이렇게만 만들었다고요. 선언만 했다고요. 배열에 메모리 공간은 있습니까?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할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했냐고요? 안 된 거죠 지금. 별 변수만 만들었고 실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을 했습니까?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참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역 변수이죠 지금. 현재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고요. 근데 참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얘를 데이터를 출력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쵸? 왜냐면 로컬 변수는 초기화해야 됩니다. 초기화는 뭘 해야 돼요? 메모리 공간을 그럼 실질적으로 할당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할당하지 않고 뭘로 초기화 가능하다고요? 이거 레퍼런스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널로 초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지니고 있잖아요. 널 값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얘기는 뭐라고요? 널이라는 특징은 여기서 뭐라고요? 아직 그런 공간이 할당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아직 그래서 이 변수는 참조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특징,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이런 특징 지니고 있어요. 요거는 기억하시긴 해야 되겠다. 요 내용들은 물론 배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클래스형이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 타입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써야 되기 때문에 널초기화 라고 부를게요. 그죠? 참조형 변수는 널초기화, 디폴트 값이 뭐라고요? 널. 그래서 널초기화 가능합니다. 배열도 마찬가지 널초기화 가능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까? 그 다음에요. 자, 아까 여기 문자열 배열 만들긴 했는데 요거요.
문자별 말고 어려우니까 인트형 배열 ARR2. 그럼 보통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인트형 공간 3개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간만 만든 것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주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확보하면서 디폴트 초기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스택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얘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라면 여기까지만 얘는 스택 메모리 공간에다가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해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맞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스택 메모리 공간은 내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초기화가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기화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폴트 초기화 말고 저희가 정의한 초기화 값으로 정의하실 수 있냐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제가 개수를 뺐잖아요, 그죠? 빼고선 초기화 블럭을 통해서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인트형이니까 뭐 1, 2, 3 이런 식으로 초기화 가능하다. 이거요. 배열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열도 할당. 배열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초기화 문장을 쓰진 않겠지만,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어떤 픽스형 데이터를 처리하진 않아요, 거의 다. 실무적으로 잘 처리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언제 쓴다고요? 테스트 해볼 때. 뭔가를 기능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할 때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쓸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써볼 수 있지. 또는 문제나 이럴 때 문제 제공하거나 기사나 이런 데 시험에 나올 때 그럴 때나 나오지,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강의에서나 쓰지. 거의 그렇다고요. 아예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안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기억에서 지워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은 배열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빈도수는 적긴 하지만 이런 초기화 값은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할당 후 메모리 공간, 할당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확보가 나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초기화가 되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초기화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초기화 리스트 뭐야? 초기화 가능. 이렇게 초기화 리스트 할당과 동시 초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이 뭐라고요? 배열 기호 넣어놓고 오른쪽에다가 초기화 블럭이 초기화 리스트라고 불렀어요. 바로 쳐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집합할 때 중괄호 보통 컬리브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 나실까요? 집합에 표현할 때, 그죠? 집합 기호잖아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집합 기호로 표현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게 몇 개예요? 숫자가 3개다, 그죠? 여기다가 3 쓴 거랑 동일한 요소예요.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3을 3개야 라고 쓰면은 오류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숫자를 쓰면 오류입니다. 시하고 달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근데 되게 뭔가 문법이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죠? 여기다가 3 쓰면 오류니까 그냥 이거 하나 써놓고요. 이거 오류. 숫자 쓰면 오류. 이렇게 숫자를 빼고 표기하셔야 됩니다. 인트형 배열 ARR 3번 new 이렇게 쓰는 거 복잡했었잖아요, 그죠? 초기화 리스트로만 바로 초기할게요. 허용합니다. 앞에다가 이거 굳이 안 써도 가능하네요. 그죠? 생략 가능합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법들은 선언과 동시에만 가능해요. 초기화 방법은 선언과 동시에만 가능하다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초기화 리스트를 허용하는 거는 선언과 동시에만 가능하다고. 할당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배열 변수 선언한과 동시에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 ARR 4번이요. 선언했잖아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동시에 한다는 건데 오른쪽에다가 어사이먼트 연산자를 통해서 하는 것과 동시에 가능하지.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임티형 변수 선언하고 나서 이후에 선언 이후에 할당 초기화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배열도 이런 식으로 표현 아까 썼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해요? 얘는 가능하고요. 초기화 리스트만 생략되어 있는 거는 뭐만 가능하다고요? 뭐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얘는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지만 뭐야? ARR 4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초기화 리스트로 선언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불가능. 요거는 선언과 동시에만 가능하다고요. 그죠?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로 이런 거를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에러가 나는 거냐 내면은 진짜로 진짜 아우 욕나 그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짜증이 난다.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법적으로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기억하면 좋고 못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테스트하거나 그럴 때 그때 가서 배열 초기화가 있었는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기억 안 나면 뭐 하시면 돼요? 맞아요. 검색하면 돼요. 모든 게 그래요. 다 기억하면 천재고요. 다 기억하면 천재고요. 좋죠, 사실은. 좋지만 저는 사실 천재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만 그래도 뭔가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정도로 기억하시면 내가 문법을 모르겠네? 검색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한 몇 번 정도 해보시면 장기 기억으로 남아요. 여러분들.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 알겠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또 1년 동안 기억했다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때 한번 검색하시잖아요. 3년 기억납니다. 3년 뒤에 또 기억 안 나잖아요. 다시 검색하시면 돼요. 알죠? 모든 문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배웠던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폼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for라는 키워드 모르고 while 키워드 모르고 do while 키워드를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반복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바에서 반복문 처리하는 문법이 뭐지? 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나랑 안 맞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네, 깔끔하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자바에서 반복문의 종류는 이렇게 하셨다가 반복문의 종류가 이제 기억났어. 나는 그 중에서 뭐 쓸 거야? 포 쓸 거야. 그럼 포의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해서 검색 다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를 내드리면 기억 안 나면 그렇게라도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물론 다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 뭔가를 쳐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일단 좀 잔소리 같았지만 잔소리가 나왔고요. 한번 그러면 문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해서 길어졌으니까 다음 파일에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카피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까 봐요. 여러 가지 배열에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카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다루기가 오늘 내로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것 또한 귀찮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의를 해주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다 알아라고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제가 하면서 하는 특징들 있죠. 오늘 기억했던 것들 중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키워드만 기억해도 돼요. 아, 저런 게 있었는데. 어? 문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색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방금 했던 초기화 블록에 방금 출력을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따로 다룰게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 첫 번째 하려는 게 문자열이었는데 문자열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이름을 저장할 건데 name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저장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름도 초기화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다, 그죠? 초기화 리스트를 통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AAA 뭐 이렇게 일단 심플하게 넣어볼 수 있겠다, 그죠? BBBB 넣어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넣으면은 진짜 강의하기 싫구나 라고 할 것 같아서 이름을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누구 넣을까요? 항상 쓰는 게 연예인 많이 팔아먹어요. 조인성. 맨날 보는 예능들이 있으면 그때 나오는 예능을 하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 그죠? 어제 예능 저거 봤더니 라미랑 나오더라. 라미랑.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곽선영. 아, 곽인데, 그지? 그럼 누구 나왔더라요? 보신 분 있어요? 4명 나왔죠? 아니, 곽인데 자꾸 관이라고 쓰고 있네? 누구야? 뭔 세영인데? 아, 그게 이씨구나? 이세영. 어제 뭐, 띠세영 해가지고, 세영이는 기억하겠는데, 그치? 이런. 그 다음 한 명이, 뭔 주빈이지? 박주빈인가? 이렇게 4명이서, 예능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어디에 나왔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어제가 마지막 회였던 것 같고 뭐 시즌 몇이 나오긴 하겠지만 나왔었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기화 가능하겠다요. 맞아요? 네. 자,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출력 문장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죠? 맞죠? 출력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뭘 활용해서 쓰죠? 반복문 활용해서 씁시다. 데이터가 뭐 3개밖에 안 되지, 4개밖에 안 되지만 반복문 이용해서 씁시다. 알겠죠? 출력해 볼게요. 톡 하시면 알아서 이제 다다닥 안 보고 이제 치는 습관들 들이시면 좋겠다, 그죠? 인덱스 번호는 항상 배열이기 때문에 초기값은 뭘로 들어간다? 0부터요. 맞죠? 자, i가 어디까지 돌아가야 나 사이즈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names.length를 이용하시면은 랭스 속성을 이용하면 길이 좀 뭐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 일씩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왜 일씩 증가하냐면 메모리에서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메모리 연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력은 간단하게 변수 이름만 갖다가 이용해서 쓸게요. names에 뭘로요? 인덱스 번호로 딱 넣어주시면 이름들이 또라락 4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출력해볼게요. 잘하신 분들. 갑자기 랩을 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했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조금 빨리 얘기할 수 있죠. 잘 나오죠? 네. 만약에 제가 아까 막 오타 막 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초기값을 제가 오타 냈어. 관이라고 아까. 잘못 나왔네요, 그죠? 잘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타를 냈어요. 수정 가능합니까? 자, 여기서 수정 해볼게요. 여기서 수정. 여기서 수정할게요. 수정은 물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요, 그죠? 수정하려면 제가 몇 번째 데이터에 접근할 겁니까? 현재 있는 배열에서 두 번째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거잖아요, 그죠?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에요? 1번이겠죠, 그죠? 0모부터 할당이 되니까, 그렇죠?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배열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디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인덱스 번호만 알면 다이렉트로 접근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 연산을 통해서 수정하시면 되겠다. 그죠?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수정했죠? 수정하면 다시 한번 수정된 결과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반복만 또 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수정 후죠, 여기에. 수정 안 된것 같은데. 네? 잘못 봤어. 확인하시면 수정됐어요? 네. 이렇게 수정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변경이 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아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그저 힙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화 있으니까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시려면 뭐요? 배열 이름 플러스 인덱스 번호 읽을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하고 그죠? 네.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순차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니면 내가 특수한 위치에 있는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번호를 아는 조건 하에서는 내가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죠? 네,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 있는지 실제로 몇 번째 있는지 상상해서 접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시험 문제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배열이 길이가 엄청나게 많아도 내가 인덱스 번호의 위치를 통해서 해당한 특정 메모리 공간에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실제 연산 과정은 첫 번째 주소로 갔다가 쓱 건너뛰는 작업들을 한다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번호가 그 건너뛰는 몇 칸을 건너뛸까요? 이런 거 단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은 제가 메모리로 일단 표현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문자열의 특수성은 나중에 문자열 별도로 다룰 때 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빼고요. 교재에서는 또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캐릭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알겠죠?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일단 정의하시면 되겠다 하겠다 그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도 처리해가지고 같이 쌍을 지어가지고 출력하는 코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세요. 별로 그렇게 활용 범위가 넓지 않은 것들 패스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시언어라면은 했을 건데요. 저희 시언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언어는 문자열 처리할 때 이 캐릭터를 배열로 이용해서 문자열 처리해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배열이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바는 스트링 타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해보시고 뭔가가 또 해봤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체크해서 뭐 다음 주에 물어보시는지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많이 해봐야 복잡하죠, 그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써볼게요. 물론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 뭐가 있냐면요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향상된 포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나요? 그 21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죠? 자바 5 버전부터 향상된 포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이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이치는 각각의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포이치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도 쉽게 포이치라고 불러도 되긴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것들은 포이치는 향상된 폼은 언제 사용하는 게 적합하냐면 집합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순차 접근합니다. 순차적으로 뽑아오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열도 집합이죠. 근데 배열에서는 우리가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폼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한 개씩 건너뛸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긴 한데 포이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물을 모두 뽑아내는 기능이 있다고요. 이렇게. 보통은 그런 뽑아내는 기능들을 이터레이터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내장되어 있는 뽑아내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행해줍니다. 이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뭐가 없이 자동으로 수행하냐면 인덱스 번호 없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데이터가 있으면 걔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뽑아주고 있어. 편리하겠죠. 자주 씁니다. 그래서 자주 쓴다고요. 나중에 콜렉션을 배워도 콜렉션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걔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도 집합이기 때문에 포이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문법만 다뤄보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고요. 적극적으로 쓰는 건 나중에 콜렉션 할 때 적극적으로 쓰고요. 지금은 배열 배우고 포문에 대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반복문 있잖아요. 이런 걸 위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개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버려가지고 표현할게요. 자, 기본 문법이 포 이치는 포 반복문은 포르푼하고 비슷하긴 해요. 포이치도. 자, 신텍스가 조금 다른데 어떻게 쓸 거냐면요. 포르푼은 여기다가 세미콜론으로 구간을 3개로 나눴잖아요. 그죠? 2개로 나눠서. 여기 있는 거는 포이치는 구간을 2개만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미콜론을 쓰지 않고 콜론으로 2개를 나눠요. 나눴더니 그래도 빨간색인데요, 그죠? 그래서 자, 왼쪽에는 뭐 쓰시냐면요. 자, 일단은 제가 신텍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니까 왼쪽에는 뭐 썼냐면은 오른쪽에야. 오른쪽에다가 집합을 넣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합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집합이 배열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콜렉션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 요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집합의 데이터를 표현하시면 돼요. 집합을 처리해주는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라는 얘기고요. 배열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집합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집합 왼쪽에는 뭐 쓰냐면 집합을 구성하는 엘리먼트 뭐라고요? 집합의 구성 요소겠죠, 그죠? 집합의 구성 요소 하나 샘플링이 있겠죠, 그죠? 걔 샘플 하나를 저장해주는 뭐요? 변수를 선언합니다. 엘리멘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엘리멘트 엘리멘트 또는 구성 요소라고 했죠? 집합의 구성 요소라고 해석하기가 참 그냥 엘리멘트 집합을 배열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인트형 집합이면 그 집합 중에 샘플링 하면은 하나만 인트 있잖아요, 그죠?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구성 요소에 집합의 길어져서 어쨌든 변수를 선언하고 돼 있어요, 그죠? 집합의 구성 요소의 변수 선언 해주시면 돼요. 신텍스가 이렇다고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언어로 써놨으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names라는 게 집합을 접근하는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집합을 대신하는 이름이에요. 얘가 배열 변수니까. 그러면 for라고 쓰고서 어떻게 쓴다고요? 오른쪽 콜론 오른쪽에다가 names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집합이니까, 그죠? 집합. 배열 변수도 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무슨 집합이에요? 이거요? 무슨 집합? 무슨 집합? 무슨 집합? 문자열 집합입니다. 그러면 문자열 집합은 어차피 배열은 문자열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개를 순차적으로 먼저 전체를 가져오는 게 한 개씩 뽑아줄 테니까 한 개를 일단은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줘봐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포이치가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집합에서 제가 먼저 한 개를 뽑아줄게. 그래서 저장해 줄 테니까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하나만 만들어줘. 그럼 뭐 만드시면 돼요? 문자를 집합이니까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게요. 문자의 변수 name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저장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고 하죠?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그러고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자, 자동으로 뽑아주니까 이름만 출력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때요? 문법이 간단하죠, 그죠? 왜요?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인덱스 번호가 되게 기호로 돼 있고 하니까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런 거 안 쓰셔도 되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나오는지. 어때요? 이게 마지막에 출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포, 향상된 포. 로 출력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나왔죠? 나중에는 뭐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향상된 포문을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포이치를 계속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안 하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내부적으로 처리해 준다고요. 얘가요. 여기는 집합에 있는 사이즈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얘가 알고 있어서 한 개씩 뽑아줘서 저장해줘요. 저장해서 출력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있네? 그럼 또 두 번째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다 저장해줘요. 끝나면 출력해주고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면 얘 다시 만들어줘요. 다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계속 뽑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처리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 개씩 가지고서 출력해주고 한 개 저장해주고 출력해주고 한 개 저장해주고 출력해주고 이렇게. 자, 그냥 기억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컬렉션 할 때 적극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배열도 일종의 집합이기 때문에 향상된 포문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교재 없는 거 볼까요? 교재에서는 뭐 카피 명령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이런 배열 정보들 있잖아요. 배열로 처리하는 것들은 래퍼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요? 이거는 따로 봅시다. 시간이 따로 해도 될 것 같긴 하니까 임시로 할 거고요.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번 거는요. 그래서 배열은 일단 1차 배열은 이렇게 마무리 할 겁니다. 굳이 막 여러 개 얘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어렵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은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부가적인 부분들이다. 누누이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가적인 것들은 나중에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후에 4차 배열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1차 배열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배열은 배열의 기능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모아놓은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자바는요. 배열 기능은 모아놓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기억하시죠? 인트형의 기능을 어떤 특징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야? 대문자, 인티저 클래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래퍼 클래스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배열도 배열 관련된 기능들을 모아놓은 클래스가 있는데 뭘까요? 배열의 이름이 뭐였죠? 어레이이기 때문에 어레이즈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가 붙어있긴 한데 클래스니까 어레이의 A가 무슨 글자? A.
array라고 하면 리플렉션인데 array라고 보세요. array라고 해서 보시면은 뭐 있어요? 자바의 util에서 util이 보통 기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보통 기능들을 모아놓은 클래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얘를 활용해서 배열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은 나중에 쓸게요. 카피 기능도 있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카피 기능도 있고, 정렬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야.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DOC 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안 갈게요. 갈까? 이거 시간이 될라나? 이거 그 코딩을 못 할 것 같은데. 오라클.com 가셔가지고 그냥 영어 모드로 가겠습니다. 한글로 가도 되고요. EN으로 가셔도 되고 뭐 한글로 가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그죠? 자, DOC는 일단은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하는데 가서 보시면은 존재하고 있고요. 21버전이든 옛날 버전이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온라인 그 다큐멘테이션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API 다큐멘트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옛날 버전은 검색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11버전 이상에서만 아마 이 온라인 그 서치 기능이 있을 거예요. 하이 버전에서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ARR, AYG라고 했고,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아까 자바 util의 arrays라는 클래스죠, 그죠? array에 관련된 기능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거 몇 개 있어요? 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다 하니?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물론 똑같은 메서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개수가 엄청 많아요. 설명들 아래 있어요. 소트, 정렬하는 기능이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정렬도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배열 카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레이 카피나 이런 것들이 교재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여기 있다고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그 병렬 카피인가요? 병렬 카피라고 되어 있나 그죠? 병렬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네요, 그죠? 병렬 기능 진행을 해주고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쭉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다뤄요, 그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다뤄봐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바이너리 서치도 있다, 그죠?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제공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 다루는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냥 소트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복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형 변수로 정렬 해볼 거고요. 배열 이렇게 넣어볼게요. ARR 초기화 리스트 통해서 초기화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 할 때나 씁니다. 아무거나 쓰세요.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점수라고 치고 넣어볼까 합니다. 그지? 로또 번호 쓸까? 이번 주에 로또 예상해가지고 제가 45 네, 1번 뭐 숫자 번호로 나왔다면 20번 때 이렇게 찍어볼게요. 5번 9번 이렇게 몇 개, 5개 맞나요? 자, 특이하게 집합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는 게 요놈이에요. 집합 브레이스 뒤에다가 마무리 종료의 의미로 세미콜론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기화 리스트가 그래요. 제가 바로 닫는데 뒤에는 세미콜론을 안 찍어도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찍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안 찍어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찍어 주셔야지 문법이 맞는데 요놈이요. 집합기에 초기화 리스트 뒤에는 무조건 찍어 주셔야 돼요. 밥 먹어야 되는데 요것만 빠르게 봐볼게요, 그죠? 얘를 출력하려면 아까 향상된 폼은 어차피 썼으니까 써볼까 봐요, 그죠? 요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인트형 변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용해 가지고 출력해 보시면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뿅. 얘는 들어가 있는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밥 먹어야 되니까 빠르게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 설명 지금 녹화 뜨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놈을 제가 뭐 한다고요? orange 여기다가 이거 미안해요. 아까 어디요? 레퍼 클래스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ARR, AYG라는 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소트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ARR을 정렬할게요 라고요. 정렬이죠, 그죠?
정렬하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다시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 라고 두 번 출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요? 정렬입니다. 그죠? 정렬인데 사실은 정렬은 오른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렬은 도대체 뭘까요? 정렬이 됐을까요? 정렬이 됐나요? 기본적으로 오른차순 정렬을 하고 있네요. 내림차순 정렬 기능은 없습니다. 거꾸로 출력하시면 내림차순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기능들처럼 여러가지 아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카피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궁금하신 기능이 있으면 써보셔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어레이즈, 자바에서 어레이즈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주요 기능들은 뭐가 있을까요? 검색해보시면 궁금한 거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직접 로직 작성하시면 돼요. 정렬도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는 방법은 아셔야 돼요. 나중에 알고리즘 같은 거 하실 때 기본적으로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원리들이 시험에 엄청나게 단골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만 한번 수동으로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이런 래퍼 클래스 그 정렬이나 할지 아까 기능들을 배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대문자 A여 어레이즈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고요.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나머지 정보들은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